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그리고 신동보 제독의 실전 이야기 또 팬 여러분, 신동보 제독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독님 요즘에 또 이 나라가 또 어수선합니다. 예, 지금 그렇죠? 제주 4.3 사건 관련해 가지고 지금 또 문재인 정권에서는 제주 4.3 사건이 국가에 의한 폭력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재명 경기지사도 국가에 의한 폭력이다, 이건 공소시효가 없다, 지금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그 제주도에 가가지고 제주 4.3 사건을 직접 취재를 하고 왔습니다. 예. 4월 3일 전에 그죠. 그주 월화수 갔다 와요. 그 3월 29, 30, 31일 이렇게 저희가 갔다 왔고, 평화공원, 제주도 평화공원. 평화공원뿐만 아니라 그 새별 오름 뭐 등등등 해가지고 그게 제주 4.3 사건 당시에 여러 가지 뭐 사건이 있었던 그런 남도당 무장대하고 또 토벌대 간에 막 그 전투 일어나고 이런 장소로 대부분 가보셨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작년에만 한 뭐 2번 정도 해가지고 그 반란군 사령관 공산 그 남로당 그 지령받고 폭동을 일으킨 그 사령관 이덕구가 숨어 있었던 그 은신처까지, 그 한라산의 은신처까지 제가 찾아가가지고 영상을 다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12개 그 습격을 받은 경찰 지서를 다 제주도 전역을 돌면서 그런 거 다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런 거 자료화면으로 조금 넣어도 되겠네, 오늘 방송에. 방송을 몇 번 하셨어요? 제가 이거 몇 번 하긴 했습니다. 하기도 했고, 저기 3월 29일 날은 또 현장에서 기자회견 하는 것도 촬영해서 이제 올리고 했는데, 제가 잠깐 그 제주 4.3 사건을 소개를 해드리면,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에 그 새별 오르름이라는 그 언덕이 있습니다. 그 언덕에서 봉화가 딱 피면서, 맞아요. 그 봉화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제주 전역에서 이제 경찰서 12군데 그 지서를 갖다가 습격을 하고, 총기 탈취하고. 방과 총기 탈취, 방화. 5.18 때도 경찰 이렇게 한참에 순식간에 한 40군데 가까이 무기가 털렸죠. 5.18하고 유사점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남로당의 지령을 받은 그 세력들이 1948년 5월 10일 우리 자유총선거를 하기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유총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가지고 일으킨 그 공산 폭동입니다. 폭동인데, 나중에 이 주동자 중에 한 명인 김달삼은, 원래는 김달삼이 아니고 이머식이 가명이에요, 이 사람. 김달삼은 또 투표 용지를 몇만 장을 훔쳐가지고 북한을 월북해가지고 북한에 가서 대의원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54년도 9월 21일까지,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에 시작이 돼가지고 1954년 9월 21일까지 7년 7개월 동안 한라산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한라산 중산간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제 주민들을 괴롭히고 이제 습격하고, 또 주민들 잡아가가지고 강제로 부역시키고, 이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토벌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군의 군 경찰이 이제 투입됐다가 또 많이 희생도 당하고, 또 박진경 대령은 45일 동안 열심히 잘 이게 진압을 했는데, 공산주의를 추종했던 그 밑에 부하한테 또 암살당합니다. 사령관이 암살당해요. 저 토벌대. 그 토벌대를 추종하던 그 공산주의 세력, 그러니까 남로당의 추종하는 세력이 군에 있었는데, 군이 박진경 대령을, 사령관을, 토벌대 사령관을 또 암살을 합니다.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이게 지금 또 이 공산 폭도들이 이 옆마을에 이제 기도해주러 갔다가 오던 이도종 목사님을 잡아가지고, 야, 우리가 폭동을 일으켰는데 이게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 하니까, 그런 거는 기도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바른 생활 살아라 하니까, 목사님을 생매장을 하는 거예요. 생매장을. 목사님은 기도하는 처럼 목사님이 성경책도 주고 회중시계도 주고 하면서, 목사님을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야, 너희 회개해라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한 1, 2년 있다가 어떤 이 양아치 같은 사람을, 몽치라는 사람을 잡았는데, 걔가 목사님 회중시계가 그때 비쌌지 않습니까?
얘가 들고 있을 물건이 아닌데 잡아가지고 이게 신문을 하니까는 아 목사님이 줬다 그 생매장 했다 해가지고 가보니까는 기도하는 자세로 이제 이 생매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 경찰을 서로 습격해가지고 경찰 옷을 뺏어 입고 자기들이 경찰 행세를 하면서 총을 쏘고 다니니까 사람들은 경찰이 이 민간인을 죽였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폭도들이 또 그런 짓도 했고 제주 KBS도 습격을 하고 그리고 또 뭐 적기가도 부르고 뭐 완전히 그 제주도 전체를 하나의 해방구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진지전을 하려고 했던 뭐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13,000명 정도가 이제 여기서 희생을 당했는데 1957년 4월 3일 경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비 및 동조자 중 사살자가 7,893명, 대한민국 국군이 186명, 경찰 153명이 전사하고 민간인 사망 1,51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문재인 정권은 이 전체를 국가에 의한 폭력이다 해가지고 이 가해자들을 한테 배상해주는 법을 지난 2월달에 통과를 시켰고 올 6월달에 이제 4.3 특별법을 4.3 특별법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 참 특별법 좋아해요. 또 몇천억 몇천억을 또 보상을 해주는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희생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죄 없이 그냥 자다가 끌려가가지고 그래서 당연히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하고 자다가 끌려가가지고 음식 날라라 뭐 식량 날라라 뭐 이런 거를 시키니까 뭐 자기가 살려고 아니면 자기 가족을 죽인다고 하니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막상 경찰이나 군이 딱 가가지고 총격전 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 악소리도 못하고 죽어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피해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만 이렇게 보상을. 근데 말 안 들으면 그런 것도 있었다면서. 자기 부인하고 또 어머니까지 발가벗겨 가지고 그래가지고 매달아가 죽인 것도 있다. 아니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일본도로 경찰들 목을 친 것도 있고 껍질을 벗겼다고 그런 방송에서 이야기하기가 끔찍한데 하여튼 너무 희생자가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요 억울한 희생자는 그 정부에 책임지고 보상하는 게 맞아요. 그건 맞죠. 근데 문제는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발생한 원인이 북한 정권이 김일성 정권이 말이에요. 남도당 시켜가지고 남한의 그 단독 정부 수립을 방해하기 위해 가지고 이 무장 폭동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남도당. 그래가지고 주모자가 뭐 김달삼이 있고 누구 쭉 노는데 이덕구 있고. 그러한 과정에 엄청난 양민들이 희생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미군정 하인데 1947년도에 그게 처음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48년 4월 3일. 아직 그 전에 무슨 47년 3일절 기념식 때. 3일절. 그때부터 이걸 준동을 했단 말이야. 그죠. 3일절. 그 무슨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 무장 폭도들이 조직적으로. 봉기, 자기들의 표현을 봉기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폭동이고 반란이잖아요.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경찰지서 12군데를 습격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 새벽 2시에. 아까 봉화를 올리고. 근데 그 원인이, 당시 미군정 하에서 추진하는 남한정부, 북한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남한정부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 총선을 실시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지금 그대로 만일에 그 사람들 주장이 먹혀가지고 그 무장폭동이 성공을 했으면은 대한민국은 없어요. 없죠. 남한 전역이 공산화돼가지고 북한처럼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보자 이거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을 해서 현재까지 이렇게 번영을 기지개에 가까운 번영을 이루고 근사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북한은 지금 완전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에다가 최빈국으로 지금 전락했잖아요. 그 체제의 우열이 확연히 갈라지는데 그 무장 폭도들에 의해서 이게 성공을 해서 어떡할 뻔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에서는 이거를 진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진압 과정에 실제 남로당원도 아니고 무장 폭도도 아닌데 오인이 생겨가지고 희생된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 당연히 그 정부 책임지고 그걸 해줘야 된다는 거야. 보상을. 하지만은 전체 거기서 희생당한 사람들이
다 억울한 희생자 양민이 아니고 예, 예. 조직적으로 남노당 무장 폭도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예, 예. 그 사람들을 왜 정부가 보장해주고 그 사람들을 기리고 그 사람들 명예를 선양하냐 말이야.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추념사에서 말이죠. 완전한 독립을 끊고 분단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예. 그러니까 분단을 반대하는 거 이런 거 남노당 근데 이것까지 미화해놨어요. 예. 국가 권력은 폭동 반란에 이런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당연히 분단을 반대하는 남노당 지령관 이거 국가 예. 권력이 개입해서 진압하는 게 맞죠. 맞죠. 예. 그 과정에 오해를 해서 민간인을 죽였으면 국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게 사과하고 보상하는 게 맞죠. 예. 그래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걸 둘을 뭉실거려 가지고 폭동 반란을 봉기 민중투쟁으로 분칠해 버렸단 말이야. 예, 예. 그게 문제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 기본 성격을 본질을 오도했다는 거죠. 예. 본질을 오도한 것도 있고. 이건 제주도민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거. 예.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여수 순천에 있던 그 14연대를 이제 제주도로 파견하려고 하니까 예. 이 사람들이 그 반란을 일으킨 게 그게 그 여순 반란 사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여순 제주 4.3 사건 전에 여순 아니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가지고 그 10월 달에 이제 여수 순천에 있던 그 14연대를 이제 그 제주도로 투입을 하려고 하니까는 여기서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게 여순 반란 사건이고 4.3 후에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 48년 3월 1일 날 또 그 옆에 그 초등학교에서 이 적기가를 부르고 김일성 만세 하고 또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거를 진압하려고 가니까 기마 경찰이 가니까 얘들이 죽창 가지고 이렇게 그 말을 찔러 가지고 말이 피가 튀기고 하니까는 말이 놀라죠. 말이 놀래가지고 막 쓰러지고 하니까는 그러니까 어린애를 치었다면서 아니 그거 가가지고 현장 조사를 하니까 치인 게 아니야. 애들이 겁이 나가지고 그 옆에 또랑으로 그냥 탁 몸을 숨긴 거예요. 숨겼는데 말한테 안 치려고 안 치려고 그 치인 게 아니고 치였으면 죽겠죠. 그러니까 치인 게 아닌데 뭐 경찰이 애를 죽였다 하고 또 거짓 선동을 하고 이제 뭐 그래가지고 이게 뭐 폭동이 확 이렇게 불이 붙었는데 그게 전초전이고 3월 1일 행사가 그게 전초전이고 4월 3일 날은 이제 한 달 있다가 또 실제로 그 그 행사 뭡니까 본래대로 폭동을 이제 일으킨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앞전에 또 어디로 가냐면 1946년 10월 달에 대구 폭동이 있습니다. 그때도 뭐 경찰이 이제 뭐 쌀을 나눠준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다 쌀 받으러 왔는데 배급이 끝났대. 또 허위 사실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죠. 그래가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니까는 뭐 경찰한테 막 도발하니까 경찰이 놀래가지고 총이 한 발 발사가 됐는데 그게 또 누가 한 방 맞아가 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 경찰이 사람 죽였다 해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또 뭐 돌 던지고 뭐 그래가지고 대구 폭동이 일어났고 그 1, 2년 있다가 이제 그 제주 그 4.3 사건이 일어났고 또 1948년 3월 1일 날 그런 또 뭐 그 제주 4.3 사건 이전에 또 폭동이 일어났고 제주 4.3 사건 폭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그 1948년 또 10월 달에 여순 반란 사건이 났고 이게 계속 끊임없이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해가지고 건국이 됐잖아요. 그죠. 이 정권은 뭐 그것까지 부정하는데. 그러니까 수립하기 전에 끊임없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 가지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가지고 폭동이 일어나는 거죠. 전국 곳곳에서 그냥 대구 뭐 여수 순천 뭐 제주도 뭐 그렇게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1947년 12월 달에 북한이 비밀리에 화폐 개혁을 하는데 우리가 해방 이후에는 남과 북이 공통적으로 이제 조선은행권을 썼는데 북한이 화폐 개혁을 하면서 이 폐기된 국권을 간첩 성시배기가 남한의 어선으로 갖고 와요. 그래가지고 언론사를 10개를 만듭니다. 10개를 만들고 국회 부의장도 구워 삶고 뭐 경찰 뭐 이제 군 외교관 전부 다 구워 삶아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북한하고 똑같은 입장의 목소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을 비난하고 그 공작전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방 중국이 자익의 준동에 의해서 당연히 북한 김일성 정권에 지령을 받은 남노당이 주로 이제 지지를 했잖아요. 박헌희 수계 이래가지고 그 혼란스러운 그 과정을 거쳐서 진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이게 건국된 거 가지고 그거는 기적입니다. 기적 제가 보기에는 정말 기적이야. 왜냐면 그 당시에 조사에 하면은 그
저 자익 사상을 가진 사람이요. 한 70% 넘었다는데, 우리 국민이. 아,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1946년 미 군정청에서 조사하니까 78%가 78%는 정확하게 78%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지한다. 그게 4사람 중에 3사람이. 예. 뭐 그런 상황에서 나라가 안 넘어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이 됐다는 자체가 이게 기적인 거죠. 이게. 기적이 하느님이 보아산. 태어날 수가 없는 나라.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근사한 나라가 현재까지 왔는데 아니 문재인 정권이 뭐가 그동안 역사가 잘못됐다고 역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건국까지 부정하고 4.3 사건의 기본적인 본질적인 성격까지 이렇게 분치를 하냐 이 말이야. 이건 완전히 그냥 운동권 정권이 진짜 자기들 정당성을 이 정권이 뭐 그슬 올라가면은 뭐 광우병 난동부터 있잖아요. 광우병 그다음에 뭐 촛불 뭐 쭉쭉 이어져 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짓 선동을 해가지고 정권까지 이거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 구성원이 대부분이 운동권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 운동권 정권이라고. 이거는 운동권 정권의 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4.3 사건을 이 본질을 이렇게 오도하는 거다 하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저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공감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뭡니까? 그 제주도민들이 그냥 이용당한 거죠. 이용당한 거죠. 이용당. 그러니까 제주 또 섬이다 보니까 사람들 겁이 나가지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섬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좀 폐쇄적이죠. 폐쇄적이고 뭐 일본 사람들도 상대방하고 안 싸우려고 막 그래 뭐 눈치 보고 하는데 제주도 마찬가지로 이 폐쇄적이고 하니까 그 안에서 뭐 크게 문제를 안 일으키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문제는 우리 국민의힘 야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은 이 제주 4.3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일절 말하지 말라고 뭐 그렇게 뭐 엄명이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비겁한 거죠. 뭐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거 잘못된 거는 뭐 자기들이 저 목소리를 내 가지고 비판할 거는 비판하고 바로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제 국민의힘에서 뭐 어떤 성명서를 냈는지 뭐 제가 지금 다 안 찾아봤는데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표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너무 계산적이고. 그러니까 그 당원들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진짜 나쁜. 그리고 이제 뭐 우리 공화당도 뭐 더 이상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는 그 언급하지 말라고 뭐 그래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 당원들이 이야기하니까 내가 뭐 아는 거죠. 그 지역의 당원들이 뭐 어쨌든 간에 이 대한민국의 정당이 이 진실을 좀 지키려고 하는 뭐 그런 정당이 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뭐 저기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뭐 저는 하도 공격을 받아가지고 우리 그 기독자유통일당에 뭐 제가 그냥 들어가서 뭐 있는데 뭐 부대변인을 하고 있는데 뭐 그래서 그 기독자유통일당에서 뭡니까 옆마을에 예배드리러 갔다가 돌아오다가 이제 그 잡혀서 돌아가신 이도종 목사님 제주 4.3 공산 폭도들에게 생매장 당한 이도종 목사님 추모해가지고 그 현수막을 10개를 그 제주도 곳곳에 이렇게 뭐 붙이는 걸로 뭐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당 홈페이지에다가는 그 제주 4.3은 폭동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배너를 또 막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잘 하시네요. 뭐 그러니까 지금 제1야당 국민의힘이라는 제1야당이 그런 데 대한 제대로 그 대응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뭐 새로운 정당이 막 기독자유통일당은 작년 총선 전에 생겼죠. 뭐 십몇 년 됐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또 새로운 뭐 최근에 자유민주당.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상임 대표인데 그 자유민주당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러한 그 대한 세력이 뭐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뭐 야당으로 제대로 역할을 못 하니까 뭐 그런 게 생기는데 저는 이번에 이번에 뭐 재보궐선거를 보면서 이제 그 후보자들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이게 기본적으로 북한에 사람이 2천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 가지고 북한에다가 북한 인권 박물관 하나 세우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후보가 한 명도 없다는 거 보고 나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재보궐선거 끝나면은 제가 보기에는 내년 대선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계 개편이 내년 불가피할 것 같아요. 뭐 제가 정치가는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개념적으로 봤을 때 이거 정치판 새로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바로 세워야지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엄연한 역사까지 이런 식으로 오도하고 말이죠. 정권의 필요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이러면 안 되죠. 참 그것도 이제 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제가 국민의힘의 그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만날 때마다 뭐 오며 가며 식사할 자리가 있어가지고 북한 인권은 기본이다. 기본적인 겁니다. 사람의 도리입니다. 사람이 사람다고 해야 사람이지. 사람 탈맞았다고 사람이냐. 어째 그게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냐.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도 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빌어먹을 국민을 표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 선거할 때마다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겠다, 왕으로 모시겠다. 새빨간 거짓말인 게 북한에 있는 우리 주민들도, 북한 사람들도 우리 국민이거든요, 헌법상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팽개 쳐놓고 지금 여기 남한에 있는 사람들만 챙기겠다고 그건 거짓말인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 스스로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데 자기들의 헌법적 그 의무를 다하지를 못, 그 헌법적 의무를 다하지를 못하는데 그거는 여당, 야당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게 국회의원들 다 내보내고 새로 짜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하여튼 4.3 사건은 좀 민감한 사안인데, 송 대표님 저는 똑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이거 왜냐면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그죠. 사과하고 보상을 국가 이력이 닿는 데까지 해주는 게 합리적으로 해주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짜 그 무장 폭도를 일으킨 남로당 지령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 사람들은 그 죄를 묻으면 안 되죠. 근데 왜 그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 그러면 앞으로 그러한 일이 있을 때도 계속 그렇게 하느냐 이거야. 그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 그걸 기준을 바로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뭐하고 똑같냐면요. 지금 제주 4.3 사건, 이제 대한민국을 부정한 사람들은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 방송에서 하겠지만은 천안함 제조사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나라를 위해 가지고 희생한 사람들은 깎아내리고 뭉개고 그냥 흔적을 지워버리고 모욕을 주고 그렇게 하고, 나라를,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부정하는 세력들한테는 돈을 퍼주고, 이게 거대한 흐름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결국은 이제 문재인 정권도 제가 보기에는 곧 붕괴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렇게 자초하고 있는 거죠. 근본 가치를 그럼 무너뜨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오늘 또 장시간 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국민 여러분, 북한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2천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밥 먹을 때 한 번씩 그 사람들 구원을 위해 가지고 기도 한번 해주시면은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그러면은 김정은 정권도 무너지고 시진핑 정권도 무너지고 문재인 정권도 무너지고 그러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